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이 이렇게 어디서 독서 토론을 편하게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실력을 키워주는 이라는 이제 모토로 진행하고 있고요. 간단히 제 소개를 제가 부끄러워서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제 입으로 하기 부끄러워서. 이상해. 제가 세바시에도 보냈어요. 그 연락이 없네. 아, 진짜요? 네, 매일 계속 보내고 있어요. 세바시 하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근데 여러분한테 가장 그래도 어필하고 싶은 건 제가 사실 사교육에 오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교육의 장점은 되게 트렌드에 민감하고 돈 되는 거 다 해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때는 사범대 국어교육 공부하긴 했었는데 그냥 독서교육회사에 들어갔어요. 재밌게 들어갔는데 우연히 들어가가지고 바로 맡게 된 게 초등학교 교과서가 바뀐다고 2013년에 초등학교 다 모든 인력이 개발팀이 다 투입이 됐어.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교과서랑 관련된 독서 프로그램 만드는데 1, 2학년 하고 1, 2학년 끝났다 했더니 3, 4학년 하고 그러고 5, 6학년 하고 3년에 초등학교 위주로 하고 초등학교로 이렇게 타고 올라오니까 이제 애들이 중학생이 되잖아요. 중학교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래요. 중학생 독서관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계속 학습지나 이런 사교육 선생님들이 많다 보니까 교사 육성을 계속 같이 하고 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꾸준히 하다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독서를 좋아해서 독서 모임도 그냥 성인 독서 모임 하다가 이제 또 평생학습 관련된 뭐 책도 쓰고 하다 보니까 성인 대상으로도 프로그램을 이제 하고 있고 또 막상 지금은 또 이제 유치원 독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유치원부터 성인까지 나름 스펙트럼이 되게 넓은데 여러분도 다른 교육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육하는 분들이 거의 자기 잘하는 거 해요.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독서 지도사도 계속 막 오리고 붙이고 그림 그리고 하는 데가 있어요. 초등학교 위주로 하시던 분이고 완전 인문학 하시던 분들은 똑같은 건도 계속 뭐 고전다로서 하시는 분도 있고 있는데 또 수강생 분들도 다 얻어가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저는 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뭘 원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계속 대상이 누구였으면 좋겠는지 다 여쭤보고 한 게 저는 거기에 맞춰서 해드릴 수 있으니까 편하게 물어보시면 되고 이제 2급까지는 그래도 막 그렇게 깊이는 못하고 저는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과제를 계속 하면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로 여러분의 방향에 맞게 만들어 가시면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북내인자라는 책을 했었는데 이거는 정말 그냥 독서토론 교제하려고 만든 거였어요. 정말 북클럽 토론하듯이 해가지고 참여하는 거였는데 조금 고전 명작을 그러니까 읽고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생각이 있어서 왠지 조금 부담스러워해서 이거는 1급 교재로 바꾸고 이거를 이제 지금 2급 교재로 해서 지금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가 이거고요. 미디어라고 해서 독서랑 다르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전에 계속 독서 관련된 이야기 하던 거에서 독서를 미디어로 바꾸면 거의 다 비슷해요. 왜냐면 책도 미디어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격증은 이렇게 수료증이랑 달라요. 수료증은 무슨 센터에 쓰는 수료증이랑 다르고 기본 여러분이 자격이 보증되는 거고 어떤 곳은 막 갱신하라고 연락 와요. 한 3년 때마다 다시 시험 보고 다시 하라고. 근데 평생 그런 연락은 안 올 거고 여러분이 생년월일이랑 알려주시면 발급이 되고 또 사진은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안 넣으시더라고요. 거의 안 넣으시는데 선택할 수 있고 제가 이거를 비용도 먼저 여러분이 하고 싶으시면 받으면 좋겠지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격증이 2개가 있어요.
그분이 신청하셨는데 마지막 과제를 안 내고 잠수를 타신 거예요. 그거는 사실 저도 이 사단법인에 여러분이 그거 자격증 발급비를 주고 받았는데 환불도 안 되고 이미 다 개인 찍혀버렸잖아요. 그래서 또 근데 자격이 안 되는데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2개를 갖고 있어요. 가장 최근에 그래서 우리가 필기시험 보고 이런 건 아니라 여러분 과제만 계속 해주면 저도 보강을 하고 이러니까 같이 과제를 완성해 나갈 수 있는데 잠수 타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연락이 안 돼서 나중에 이게 갑자기 일이 생기거나 그래서 잠수 타신 분도 있고 하다가 다음에 할게 이랬는데 계속 미루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도 그래도 여러분이 자격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종이 쪼가리 하나가 아닌 의미에서 이런 나름의 경고 메시지를 하나 드리고 중간에 여러분이 원하는 분 중에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과제도 알려드리겠지만 하시기만 하면은 계속 완성을 같이 할 수 있거든요. 보강도 계속 하고 연락만 주시면 따로 만날 수도 있고 끝나고도 계속 가능한데 이제 개인의 의지가 되게 어렵죠. 근데 또 자격증 신청 안 하는 분이 몇 분 있었는데 그분들은 일반 과제도 안 해요. 사람 마음이 되게 묘한 게 이게 과제를 안 했을 때 제가 이렇게 하거나 피드백을 드렸을 때 이거 안 하면 자격증 안 나갑니다 라고 하면은 그래도 시간 내서 뭐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갈굴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자격증 신청 안 하시면 그러면 나 건들지 마 이러가지고 전도 처음에는 이제 나름 그래도 수강료도 내고 하시는데 열심히 하셔야죠 하는 게 안 먹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분들한테 아니 너네 학원비가 얼만데 학원다니면서 자냐라고 하지만 성인도 똑같아요. 대학원생도 똑같아요. 더 비싼 학비는 박사과정도 똑같아요. 그냥 안 나오고 뭐 이렇게 돈만 내고 많은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과제 열심히 하셔서 그냥 종이도 종이지만 끝나고 내가 도서 토론을 재밌게 할 수 있고 여러분 주변에 찾으면 또 쉽게 사람 모을 수 있으니까 직접 좋은 경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간단한 경고의 메시지 한번 드렸고 그래서 여기 독서능력 개발한 사이트도 있어요. 사이트도 있는데 원래 소속돼가지고 이렇게 포함돼서 하다가 나 혼자 하는 게 낫겠다 이래가지고 그냥 허가 받고 이렇게 하고 있고 꼭 거창하게 내가 주변 외부 사람들 모아야지 하지 않아도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보는 건 가족끼리 독서 토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야기할 게 저도 엄마랑 뭐 맨날 이야기해서 할 게 없는데 같은 영화나 같은 책을 내려보면 이야기가 풀리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가족끼리 하는 독서 토론을 가장 응원하고 그런 문화가 형성되면 그 사람들이 자기 학교나 또래에서 회사나 또 모임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 바로 이제 연습 상대가 없으면은 이제 가족이 있으면 가족을 데리고 와서 일로 와봐 이거 다시 토론하자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이제 좋아하는 멘트 중 하나는 미생에 나오는 건데 이론은 현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현실은 이론의 토대 위에 서야 한다. 그래서 아무리 이론이 빠삭해도 토론해보지 않은 사람은 말을 못 꺼내니까 그 현실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모임을 되게 주변 사람들이랑 오래 했어요. 근데 그 자기 경험에 너무 의존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막 5년, 10년 동안 했어도 자기가 사실 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일반화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있어요. 일반화하는 과정이 학문이고 이론인데,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은 모임도 즐기러 다니지만, 그것도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경험을 갖추는 거, 너무 현장 위주로 보는 거. 그래서 이론과 현실의 균형을 맞추려고 저는 이 강의 안에서도 담았고, 제 카페에서도 계속 논문 같은 거 추구적으로 올리고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더 알고 싶은 부분은 그 학문적인 거랑 같이 병행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주 과정은 이렇게 기본 6주 과정은 이렇고요. 진행해요. 제가 하는 모든 강의가 그래요. 외부 강의도 강의하고 귀찮게 토론시키고 마지막에 제가 정리하고 이걸 이렇게 병행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서 귀찮게 카페에 또 이제 계속 가입도 하고 댓글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우선 과제를 올리는 것도 있고 여러분의 과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앞에 기수의 과제도 그렇고 제가 하는 많은 강의 이런 것들 다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이 데미안이라는 책이랑 모임을 해야 돼 라고 하면 저기에 데미안 치시면 관련된 모임이 한 4-5개 떠요.
거기에 있는 질문이나 대답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 나름 이 강의가 끝나더라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여러분이 자료도 활용하고 과제도 제출하고 또 여러분이 모임을 진짜 운영하거나 팁을 얻는 데도 도움이 되실 공간이니까 이제 카페가 요즘은 좀 가라앉고 있지만 그래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필기시험이 아닌 과제 내용인데요. 이거는 조금 중요해요. 제가 똑같이 이제 말씀을 드려도 이제 나중에 보면 헷갈리실 텐데 기본적으로 토론은 스포츠로 따지면 규칙이 있어요. 여러분 뭐 토론 대회 보면 사회자가 있고 뭐 몇 분씩 말해야 되는 게 정해지고 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그 규칙 안에서 운영이 돼서 거기서 또 얻는 게 있고 독서 모임 할 때도 여러분이 봤을 때는 그냥 재밌게 하는 것 같지만 나름의 리더나 사회자는 다 그걸 보고 누구는 말을 안 하고 있는데 누구는 말이 너무 길고 누구 2시간 동안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라는 나름의 보이지 않는 룰들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팔로우가 좋은 리더가 된다고 여러분도 잘 지켜주시면 여러분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원래 평소 과제도 거의 매주 시켰었는데 너무 많다고 그러셔가지고 기본적으로 3회 보통 과제 이제 3회를 하고 이거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다양하게 입체적으로. 근데 그 책은 매주 새로운 책을 읽어서 하려고 막 하지 마시고 기존에 읽었던 책 중에 그걸 내가 다시 한번 본다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책을 읽는다는 게 아니라 그 책으로 내가 질문을 만들어서 모임을 구성한다는 마음으로 기존에 읽었던 책을 한번 다른 각도로 보겠다는 마음으로 질문을 만드시는 게 가장 좋고, 본인이 옛날엔 이게 안 보였는데 지금은 보이네? 이거를 깨우치시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평소 과제하는 것과 최종 과제는 이제 기획안을 작성해보고 그리고 운영안을 작성하는 거. 그래서 기획안 2개, 운영안 하나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과제가 되면 여러분에게 자격증이 발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공식 과제는 있는 이제 수업 동안은 의식하면서 내가 좀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구성하거나 의식한다는 마음으로 이제 하시는 건데, 제가 잔소리를 6주 동안 해도 되는 거예요. 6강 끝날 때까지는 6주 해도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말씀하시는데 한 분이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그러면 목소리가 작다는 건 결국 다른 사람이 듣는다는 거에 대한 전제를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누군가 내 있는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나 혼자 웅얼거린다고 상대방에게 들리지가 않아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사회생활 할 때는 그냥 뭐 안 들려도 그냥 끄덕끄덕하고 마는데, 우리가 있는 동안은 목소리를 좀 더 높여주시고 말이 너무 빠르면 좀 천천히 해주시고 이런 식의 상대방을 고려한 말하기와 쓰기를 비공식 과제로 이제 드리고요. 또 똑같은 글쓰기도 마찬가지예요. 맞춤법도 마찬가지고 띄어쓰기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만든 이유는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규정하에 만든 건데, 평소에는 제가 감시를 못하지만 우리 단톡방이나 뭐 있을 때 제가 개인톡으로 이제 띄어쓰기나 맞춤법이나 다 지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상대방이 더 이해하기 좋았으면 하는 마음이 전제된 거라서 토론할 때도 그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비공식 과제까지 해서 이제 3가지 과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책 열심히 봐서 필기시험 봐가지고 통과하는 것보다 훨씬 알차요. 훨씬 귀찮을 수 있는데 뭐 하루 이틀 만에 벼락치기가 되는 건 이제 아니죠. 아닌데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제하기 힘드시면 아까 말씀드린 2시간 뒤에 1시간 코칭 때 그때 노트북 가져오셔서 그때 과제를 같이 해도 돼요. 제가 여기서 해드리니까. 자료가 있나요? 제가 이거 드려요. 네, 강의 영상도 복습하실 때 드리고 자료 드리고. 이거는 왜 폰트가 깨졌네. 우선 평소 과제 예시 간단히
보여드리면 책으로 따지면 76페이지거든요. 76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 자주 보셔야 돼요. 이거 매번 하시다 보면은 개념이 좀 헷갈리는데 입체적으로 이제 작가 배경 형식해가지고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고 거기에 맞는 내용을 이제 구성을 너무 길지 않게 하고 가능하면 질문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샘플 과제를 매번 예시해서 보여드리긴 할 건데 하나의 작품을 입체적으로 본다. 그리고 이제 뒤에 독자 입장에서는 제가 매번 하고 있기도 한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굉장히 쉽지 않아요. 똑같이 한마디를 해도 그걸 객관적으로 보고 주관적으로 보고 나눠보고 나는 재미없어도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책이다라고 생각해보고 그 하나의 이미지로 비유해보고 마지막에 잘린 거는 내면한데 이것도 190페이지 있는 건데 두 군데는 체크했다가 계속 수시로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 이제 너무 길지 않은 건 그냥 단거나 해서 이 교재에다 다 뭐 메모도 하시고 뭐 해가지고 같이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6주 끝나고 나서 이대로 똑같이 하는 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방법을 찾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있는 동안은 최대한 이 형식에 맞춰서 하면 제가 매번 피드백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되게 완벽하게 잘하셨어도 저는 또 다른 방향으로 피드백을 드릴 건데 그 피드백에 맞게 또 한 번 더 수정하시면 도움이 더 많이 될 거예요. 기본에 여러분이 올리는 게 우선이긴 한데 그리고 3회 이상으로도 여러분이 많이 할수록 익숙해지는 거라서 이 평소 과제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최종 과제는 이제 기획안. 그냥 한 페이지 기획안이에요. 한 페이지로 내가 모임을 만들었을 때 한 페이지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한 페이지 기획안을 여러분이 두 번을 이제 하시는 거고 이 작품은 앞에 평소 과제 했던 거를 확장하셔도 되고 새로운 작품을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대상도 정하고 말 목표도 정하고 해서 기획안을 이제 두 개 하시고 다음 마지막은 이제 세 페이지로 기획안을 이제 나름의 시나리오를 구성해서 이제 운영하는 세 페이지로 만드시는 거. 지금 오시는 분이 학교 선생님이신데 그분은 자주 하실 거예요. 근데 저도 운영안을 많이 만들어 봐서 이제 이렇게 하긴 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짜놓으시면 다음부터 하실 때 더 이제 시야도 이제 늘어나고 기획하는 능력도 많이 늘어나서 이 과제를 이번 6차시 동안 해야 될 과제이고 이게 최종이에요. 다들 이걸 안 내서 제가 두 개를 못 드리고 있어요. 그냥 올리기라도 하면 계속 피드백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제 부담 생겨서 안 올리시는 분이 있는데 이걸 최종 표현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막 대학교 갈수록 머리도 커지고 아는 게 많아지는데 그렇게 갈수록 사실 가르치는 사람들의 역할은 되게 줄어들어요. 커졌다가 점점 작아지는데 근데 작아지는 게 정상이에요. 이걸 책임 이양 모형이라고 하는데 나의 책임을 조금씩 학습자에게로 이양을 해가지고 학습자가 결국 홀로서기 할 수 있고 청출어랑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서 저 사람은 토론만 시키고 과제만 주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나라고 할 수 있지만 저 나름의 이제 보고 코칭을 하니까 그걸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게 다르다 보니까 후기를 제가 초반에 받았었는데 그때도 각자 다 후기에서 얻어가시는 게 달라요. 맨 처음에 가장 많은 게 나는 그냥 모임 토론하려고 왔는데 책을 이렇게 보니까 내가 더 책 읽는 법이 많이 늘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독서 토론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됐다 하시는 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이제 내 생각이 되게 유연해졌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그냥 각자 좀 특색 있는 분들을 한 명씩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인스타 메시지 주신 분은 청소년 봉사 하시던 분인데 이 과정 하고 나서 되게 청소년 그냥 봉사하고 다독여 주려고 했는데 생각면에서도 확장시켜줄 수 있겠다 라고 하시면서 청소년 대상으로 되게 열심히 하시고 옆에 분은 중학교 선생님인데 이분은 처음부터 국어 선생님이에요.
근데도 사실 수업을 많이 하셨지만 토론을 많이 해본 적이 없는데 토론 연수를 받아도 거의 강의식 받고 이러니까 많이 안 해봤으니까 좀 이제 학교 수업 끝나면 오시고 했었는데 또 배워가신 걸로 바로 수업을 잘 적용하시는 분이었고 이 아래 분에는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영어 원서로 그 왼쪽 초록색 입으신 분은 영어 교육하시다가 영어 원서 책 읽기를 하시다가 원서 읽다 보니까 그냥 너무 번역처럼만 되는 거예요. 영어 공부하려고 하긴 했는데 책도 잘 읽으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하셔서 많이 잘 써먹으시고 그 뒤에 분은 그냥 디자이너 하시는 대로 모임을 운영하고 싶다라고 해서 지금 모임 운영 잘하고 계시고 오른쪽 있으신 분은 되게 심리에 관심 많으셔가지고 독서 치료를 계속 궁금해하셔서 그분은 강의 때 독서 치료에 관련된 거, 심리학 관련된 거 많이 얻어가셨고 옆에 있는 약간 거의 아빠 같은 아저씨분은 거의 이공계 건축회사였나? 이공계에서 부장님이었는데 직원들이랑 독서 토론도 하고 모임도 하고 좀 역량을 키워주고 싶은데 이제 막 익숙하지가 않다. 그래가지고 오셔서 계속 막 지식의 축적 막 이런 약간 두꺼운 책들 막 가져오셔서 과제도 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얻어가시고 노란색 입으신 분은 되게 종교에 되게 깊은 마음 있으신 분인데 종교학 공부도 하시고 이런 분은 과제도 다 종교책으로 많이 하셔서 자기 목적을 열심히 이루신 분. 그 옆에 분은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초등학교 수업 때 좀 더 애들이랑 같이 재밌게 하고 싶어서 이분은 과제도 그림책이나 최종 과제 그림책으로 이제 기획하고 운영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과제를 보면 여러분이 처음 가져왔던 목표를 잘 구현하는 과제를 하실수록 여러분이 되게 얻어가는 것도 많고 바로 활용도도 높기도 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과제는 다양하게 하시고 최종 과제는 운영 같은 거는 그래도 내가 바로 깊이 관심 있는 분야에 하시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독서 토론을 잘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다들 뭐 답이 다르겠지만 가장 이제 중요한 건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내가 성취를 이루었나? 제가 어떤 똑같은 기준으로 여러분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원하는 목표에 맞게 제가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이 다 대상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 스스로 질문하시고 또 스스로 답을 얻으시는 과정에 제가 도움을 주는 그런 코칭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독서 토론을 엄청 많이 하시고 학원도 있으신 분이라 대학원 수업 같이 들었는데 교수님이 독서 평가 관련된 수업이었는데 성인책으로 지문을 뽑아 오셨어요. 그 정의란 무엇인가랑 이제 죽음이란 무엇인가로 지문을 갖고 오시고 이걸로 이제 평가 질문 만들기를 했었는데 지문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막 중학 그림책이나 이런 거 엄청 읽고 그 분야에서 되게 잘 나가시는 분인데 그런 것만 읽다 보니까 오히려 어른 책은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내가 수업을 되게 다양하게 잘할 수 있는데 또 이제 거기에 한정돼서 본인의 독서를 즐기지 못하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그 균형을 잘 맞추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사교육하면서도 선생님도 책 되게 많이 읽으신다고 하는데 다 일에 관련된 그 청소년 책이나 그런 거 읽으시는 분들은 사실 그거를 IT 하는 사람이 자기 컴퓨터 프로그램 하는 것과 다를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역량을 확장하는 독서 토론도 같이 이루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각자가 이제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모두 가져갔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유연한 마인드. 제가 어제 오늘도 이걸 느꼈어요. 제가 안산은 날씨가 괜찮았어요. 그래서 못 다닐만 하지 않았어. 그래서 저는 안산의 날씨를 보고서 그러면 오후만 괜찮으면 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저 앞에 있는 사람처럼 열심히 내가 있는 봤을 때 이거 정말 딱딱해, 이건 창이야 한 것처럼 난 거짓말을 하진 않았죠. 앞에 날씨도 열심히 보고 날씨 괜찮은데요 라고 했지만 사실 뉴스만 봐도 밑에 쪽은 되게 날씨가 심하잖아요. 그리고 부천에 있는 분도 날씨가 지금 여기가 안 좋다라고 하시기도 해가지고 투표하려고 했던 것도 그분들은 뒤에 있는 거죠. 그 뒤에는 보고서 되게 부드러워, 이거 밧줄이야 하고 있어요. 둘 다 막 거짓말을 하고 이거 속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진정성 있게 하지만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고 360도로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나 생각만으로도 좀 유연해지게 저 사람의 상황에서는 저런 다른 각도에서는 저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이 이 과정 속에서 얻어갔으면 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두 번째 욕심 하나 더 드리자면 또 여러분이 원하는 거를 여러분이 구성할 수 있는 기획력, 이거는 갖고 있으면 꼭 책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계속 기획안 만들고 운영안 만들고 하는 게 내가 어떤 의도한 바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책을 왜 읽어요? 라는 질문을 계속 하잖아요. 책을 왜 읽어요? 라고 하는 질문 대답하려면 결국 내 삶에서도 그 영향력이 묻어나야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런 면에서 야 책만 읽고 일 못해, 야 책만 읽고 사랑이 왜 저래라는 소리 듣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이게 가장 어렵지만,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이어지는 기획력이 생겼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말씀해 주신 이런 좀 더 여러분이 얻어가고 싶고 이제 배우고 싶은 부분들은 제가 곳곳에 이제 순서대로 해서 잘 담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OT는 마쳤고요.